안녕하십니까. 오토데스크 코리아의 조진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AMT의 정종길 대리입니다. 자, 오늘 오토데스크 디지털 매니팩처링 웨비나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올림픽도 지금 내년으로 연기가 되지만 저희 웨비나는 정확히 공지된 일정에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리즈로 그 해석, FSI 유체 구조 연성 해석에 대한 부분으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제가 인벤터 나스트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저희 AMDT의 정종길 대리께서 CFD 쪽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바이러스가 송출되지는 않는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발표할 때부터는 좀 마스크를 벗고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이 되겠고요. 목차에 대한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영상이 좀 되게 오래돼 보이죠? 요거는 거의 한 1950년에 만들어진 영상이라 그렇고요. 이게 뭔지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타코마 브릿지라고 해서 미국의 1949년도에 붕괴가 됐던 그런 다리인데, 아시겠지만 이 다리 같은 경우는 미국의 모든 기술을 집약해서 만든 다리입니다. 그래서 토네이도가 시속 500km 이상이 오더라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든 다리인데, 지금 보시면은 바람이 세게 부는 것 같진 않죠. 그런데도 지금 다리가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다리에 있는 고유 진동수와 바람에 의한 진동이 서로 공진을 일으켰기 때문에 만들어진 현상이고요. 아마 엔지니어링 쪽에서 진동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업을 들으셨던 고객분들은 아마 제일 처음에 아마 이 타코마 브릿지에 대한 내용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공진으로 인해서 다리가 금세 저렇게 붕괴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다리가 붕괴된 거에 대해서는 공진 때문만은 아니다. 플래터 현상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현상들에 의해서 다리가 붕괴되었다라고 얘기들을 하시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 사건 이후로 공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진동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뮬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한층 더 발전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뮬레이션이 왜 필요한지는 아마 다들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제품이 여기에 내구성이 얼마나 될 것 같은지, 아니면 어떤 부분의 부품이 취약해서 파손이 되는지, 혹은 우리가 이 부품을 설계를 할 때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지, 하지만 튼튼하게 만들면서도 최대한 무게는 가볍게 해야 되는 그런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런 구조적인 것뿐만 아니라 열에 의해서 얘가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그 다음에 유압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유압에 의해서 이런 펌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터지거나 새거나 하는 것들은 발생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시뮬레이션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현물을 가지고 많이 테스트를 하시게 되겠죠. 하지만 현물 테스트하는 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 시뮬레이션 솔루션들을 이용해서 많은 고객분들이 검증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부분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X축에 있는 부분은 실제로 제품 판매, 그러니까 제품 개발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체 라이프 사이클이 되겠고요. Y축에 대한 부분은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제품을 만들어서 저희가 개념 설계를 하고 상세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설계가 완성된 이후에 디지털 프로토타입이라든가 혹은 물리적 프로토타입, 보통은 이제 물리적 프로토타입이죠. 그 실물을 가지고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면 얘를 생산하고 고객한테 판매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게 되는데, 지금 빨간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제품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가정하에서 보면, 이 제품의 문제를 컨셉 설계 단계라든가 아니면 직접 엔지니어링 설계하는 단계 쪽에서 검증하는 부분과 제품이 고객들에게 아예 판매가 된 이후에 얘를 다시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라이프 사이클 후단에 가면 갈수록 거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분들이 이 검증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대기업이라든가 일부 선진 고객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기본 워크플레이에서 시뮬레이션 쪽을 앞으로 좀 더 땡기는,
프론트 로딩 해석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정착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문 해석에 대한 부분들은 전문 해석가들이 하고 그 다음에 실물에 대한 검증도 하지만 설계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아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미리 검증을 하는 거죠. 실제로 제품의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설계단에서 제품의 어떤 부분에 이상이 있을 것 같다라는 정도만 사실은 예측하고 설계가 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이 더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시겠지만 지금 그 타임 투 마켓이 굉장히 짧습니다.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뭐 2년 반에 거의 신차가 나올 정도로 이런 그 제품 개발 주기가 상당히 빠른데 이런 빠른 개발 주기 내에서 경쟁사도 보다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런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검증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 같은 경우에도 조기 선점을 해서 실제로 시장을 조기에 선점하는 경우에는 그 업계 쪽에서 베네핏을 한 80% 정도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그 빠른 라이프 사이클 상황에서는 시장 조기 선점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시뮬레이션이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조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조건 설계를 튼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그 강도를 가지면서 가장 가볍게 재료비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한 그런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게 됐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이유는 다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시뮬레이션 쪽이 도입이 그렇게 활발하게 되진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국내 고객 같은 경우에는. 근데 왜 그러냐라고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크게 한 4가지 정도는 이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해석이 너무 어렵 것 같다. 이건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들이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석하는데 되게 오래 걸린다. 뭐, 컴퓨터로만 24시간 틀어놔야 된다고 하던데요. 아니, 뭐 이틀, 3일 돌려야 된다고 하던데요.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해석 결과가 이게 실물이랑 제대로 맞을까라는 부분, 그런 의구심. 그 다음에 나는 이거 구조 해석 말고 조금 더 뭐 시간에 따라서 뭐 열 전달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든가 아니면 난 충격 낙하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또 하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또 새로운 솔루션을 배워야 되고 이러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시뮬레이션이 많이 도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쪽에서 오토데스크에서는 다양한 시뮬레이션 솔루션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그 중에서 인벤터 나스트란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워크플로우에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 나스트란을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고 아마 약간은 잠깐만 이거 뭐 들어본 것 같은데 라고 하실 분도 있으실 겁니다. 예전에 저희 PDMC 쪽에 인벤터 나스트란이 아닌 나스트란 인캐드라고 하는 시뮬레이션 솔루션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리네이밍이 돼서 이제 아예 인벤터 나스트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스트란 인캐드가 인벤터 나스트란이다 동일한 거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인벤터 나스트란의 가장 큰 특징들을 몇 개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인베디드 되어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인벤터와 동일한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벤터 사용자가 쉽게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익힐 수가 있고요. 워크플로우도 리본 UI이기 때문에 리본 UI 아시겠지만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쭉쭉쭉쭉쭉 하나씩 해나가게 되면 원하는 그런 그 워크플로우를 구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용법이 상당히 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솔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나스트란 솔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트란 솔버는 이미 뭐 해석 쪽에서 검증된 솔버라는 걸 아실 거고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나스트란 솔버 같은 경우에는 나사에서 그 우주왕복선을 실험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솔버 코드고요. 얘를 상용화시켜서 몇 군데로 이제 판매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쪽에서는 NEI 나스트란이라는 걸 인수했고 경쟁사 쪽에서도 또 무슨 나스트란이라는 것들이 있죠.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로 통해 가지고 저희가 NEI 나스트란을 인수를 했고요. 이 NEI 나스트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얘가 그 코드를 받아서 그 윈도우 기반으로 얘가 그 코딩을 했기 때문에 윈도우 환경이 되게 친숙하고요. 그다음에 결과가 경쟁사들에 있는 나스트란보다 좀 더 빠르게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솔버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선형 정적 해석이라든가 버클링 이런 구조 해석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비선형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뭐 하이퍼 일러스틱 같은 그런 재질, 그 다음에 충격이라든가 뭐 낙하, 피로, 뭐 이런 응답해석 이런 다양한 해석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선형 정적 해석이라든가 자굴 해석, 그 다음에 노말 모드, 프리스트레스, 그 다음에 정상 상태에서의 그런 열 전달이라든가 복합재 이런 부분들인 것도 해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멀 스트레스에 대한 그런 기본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전문가들까지도 해석이 가능한 뭐 비선형 재질의 비선형 해석이라든가 아니면 주파수 응답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드랍 테스트라든가 이런 충격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하이퍼 일러스틱 재질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저희 쪽의 다양한 솔루션과 같이 해서 해석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인벤터 나스트란을 사용을 해서 업무를 시뮬레이션 하는 워크플로우는 상당히 심플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작업하는지, 어떻게 작업이 되는지 부분을 제가 워크플로우 좀 그려놨는데, 보시면 되게 심플해요. 먼저, 인벤터에서 3D 모델이죠. 3D 모델을 가져옵니다. 인벤터 같은 경우는 인벤터에서 만든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서드파트의 다른 CAD 데이터들도 쉽게 그냥 별도의 변환 없이 가져올 수가 있죠. 그래서 걔를 가지고 와서, 기본적으로 해석을 하기 위한 경계 조건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 구속 조건이라든가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요거는 일반 시뮬레이션 워크플로우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계 조건을 정의한 이후에는 메쉬를 생성을 합니다. 해석하기 위해서 메쉬를 생성하는데 메쉬에 대한 부분도 기본적으로 자동 메쉬가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메쉬를 좀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기를 원하시면 메쉬 컨트롤을 통해 가지고 이런 메쉬들을 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자동 메쉬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메쉬가 완성이 되면 경계 조건을 기반으로 검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검증을 해서 제품이 제대로 됐다 그러면 바로 뭐 양산을 하겠지만 제품에 조금 이슈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다시 수정을 하겠죠. 그럼 다시 인벤터로 넘어갑니다. 인벤터로 넘어가는 과정이 제가 잠시 후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되게 그냥 클릭 한 번만 하면 바로 인벤터 환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은 되게 쉽게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인벤터에서 검증해서 발생했던 그 문제점들을 확인해서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인벤터 나스트란으로 넘어옵니다. 그럼 나스트란에서는 기존에 잡았던 경계 조건이라든가 메시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다시 지정해서 다시 하시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 한 번만 누르게 되면 경계 조건, 특히 메시 같은 경우도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기존 구속 조건들도 그대로 따라가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검증을 하고 검증이 완료가 되면 양산을 위한 제품을 프로토타입을 완성하는 이러한 단계로 설계 검증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통해서 이런 것들 실제로 어떻게 인벤터에서 그리고 인벤터 나스트란에서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BAC 모노라고 해서 영국 쪽에서 달릴 수 있는 공도를 달릴 수 있는 일반 도로를 달릴 수 있는 가장 빠른 스포츠카입니다. 그래서 시속 제로백이 한 2.8초 정도까지 되고요. 우리나라도 이 협업 프로젝트에 참여한 그 기업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시는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클러치 박스 쪽이에요. 그러니까 페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그 부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도를 뭐 제로백을 거의 뭐 2.8초, 3초대에 끊으려고 하면 사실은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다가 되게 급작스럽게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운전자가 갑자기 발을 올려놓는 곳에 갑자기 힘을 가했을 때 저 부품이 어떻게 견뎌내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스트란을 통해 가지고 인벤터 나스트란을 통해 가지고 저 부분을 시뮬레이션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구속 조건을 주는 부분이고요. 인벤터 나스트란 쪽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저 볼트 구속 조건을 볼트를 모델링하지 않고 나스트란에서 바로 그냥 구속 조건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볼팅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사이즈에 맞는 그런 볼트가 체결된 걸로 얘가 인식을 해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경계 조건이 완성이 되면 메쉬를 만들고요. 그다음 메쉬 이후에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갑자기 하중이 걸렸을 때 이 부품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바로 시뮬레이션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겼으니까 보강을 해야 되겠죠. 지금 보셨던 것처럼 마우스 버튼 하나로 바로 인벤터 편집 모드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필요한 그 보강 형상을 추가를 하고요. 다음에 형상이 완료가 되면 저장을 하고 업데이트만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별도의 그 추가적인 작업 없이 해석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제품에 문제가 발생될 부분들을 사전에 검증을 해서 저렇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제품으로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만들어진 것들을 이제 저희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쪽에 이제 좀 잘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해석 결과를 저렇게 그래픽화하게 보여줘서 모델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는 구조적인 해석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그 진동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보셨던 타코마 브릿지하고 비슷한 그런 유형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부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의 그 배기통 관련된 배기 어셈블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기 어셈블의 이제 고유 진동에 대한 부분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벤터 나스트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저렇게 서피스만 있다가도 그 미드 서피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이 서피스만 있어도 그 서피스의 두께를 주고 얘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일한 두께를 가진 그런 제품이라고 하면 저런 식으로 해서 해석 결과를 보다 더 빨리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인벤터 나스트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그 배기가스 어셈블리하고 실제 고정이 되는 고정 브라켓하고의 그런 그 조립 조건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어떤 식으로 이제 조립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구속 조건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조립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메쉬 작업을 하게 되겠고요. 저 부분은 이제 실제로 고정단이죠. 실제로 저 어셈블리가 자동차 본체에 고정되는 고정단이기 때문에 구속 조건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메쉬를 생성을 하면 이 서피스이기 때문에 메쉬가 되게 금방 만들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해석 결과도 금방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이 제품이 그 거동에 대한 부분, 고유 진동수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드 1에서는 얘가 어떤 거동을 보이는지 각 모드별로 얘가 어떻게 거동을 할지 그 예상되는 부분들을 나스트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모드 1에서의 그런 거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 변이량이 한 21mm 정도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변이된 형상뿐만 아니라 얘가 어떻게 변이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애니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거동이 돼서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라고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드 2에서도 모드 2는 이제 약간 다르게 얘는 이제 그 Z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거동 형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안에도 어떻게 거동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사용자들이 원하는 뷰에서 뷰 설정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모드별로 얘네들이 어떻게 거동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나스트란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나스트란에서 구조 해석에 대한 부분과 고유 진동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을 제가 그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인벤터 나스트란 혹은 예전에는 나스트란 잉캐드였죠. 나스트란 잉캐드를 가지고 활용한 그런 고객 사례들을 몇 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그 플랜트 설비 쪽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객의 표준에 맞는 고객의 스펙에 맞는 것들을 설계하기 위한 그런 그 요청에 의해서 인벤터 나스트란을 도입한 사례가 되겠고요. 이 고객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해석 관련된 부분을 외주에 의뢰해서 진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외주 같은 경우에는 뭐 전문가들이 해석을 잘 하시긴 하지만 일정 컨트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혹은 설계 변경이 발생했을 때 대한 대응이 조금 빠르지 못한 편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고객사에서는 이걸 우리 쪽에 내부에서 좀 할 수 없을까라는 요청이 있었고 저희가 이제 인벤터 나스트란을 제안을 했었고 그거를 도입을 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나스트란 도입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에는 사실은 해석 전문하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인벤터를 좀 쉽게 쓸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나스트란이 인벤터에 인베이드되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가장 큰 강점을 하나 느끼셨고요. 또 하나는 이런 플랜트 설비들 같은 경우는 볼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체결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실제로 볼트를 설계하시는 쪽에서는 사실은 볼트까지 다 모델링을 하고 조립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게 뭐 용량도 많이 나가고 조립하는데도 좀 시간도 걸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생략하고 하시는데 사실은 시뮬레이션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뮬레이션은 그 볼트 구속 조건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얘를 하나씩 다 조립을 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벤터 나스트란에서는 볼트가 실제로 체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볼트가 체결될 위치에 볼트 구속 조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고객사에서 추가적으로 볼트를 다시 조립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인벤터 나스트란이 되게 편리하다라는 부분에서 많은 점수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벤터 나스트란을 도입을 했고요. 도입 효과는 보시는 것처럼 뭐 다 아실 거예요. 설계 쪽에서 해석을 도입해서 얻어주시는 결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설계에서 해석에 이르는 워크플로우가 향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 진입 시간을 크게 단축을 시킬 수 있고, 그다음 비용에 대한 부분도 물리적 프로토타입을 적게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항공 쪽의 그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항공 같은 경우는 아십니다. 항공 자동차의 최대 화두는 아시죠? 경량화, 무게 줄이는 게 가장 큰 요구 사항입니다. 근데 이 고객사 같은 경우에도 객실에 있는 브라켓을 제작하는 고객사인데 계속 항공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제 그 무게에 대한 혹은 그런 것들이 요청이 많이 오고 있죠. 그래서 저희 쪽에도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최적화 설계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그다음에 그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네레티브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제품 설계한 걸 가지고 얘에 대해서 재질도 변경해보고 모양도 변경해봐서 가장 이상적인 그런 그 형상을 찾는 그런 쪽으로 인벤터 나스트란을 도입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사 같은 경우도 이 브라켓을 다양한 재질과 새로운 그 디자인으로 변경을 해갔고요. 기존 대비 무게를 한 50% 정도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게를 줄임으로 인해서 사실은 제조 비용도 절감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 연료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 무게를 조금 줄이면 이 연료에 대한 부분도 크게 줄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활용한 사례가 되겠고요. 지금 두 개 사례는 제가 해외 사례가 되겠고요. 나머지 지금 두 개 설명드릴 거는 국내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W사 같은 경우에는 장비 프레임에서 특정 브라켓, 부품의 품질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실제로 부품, 이동하는 부품 어세이가 있었는데 그 어세이를 지지하는 브라켓 쪽에 지속적으로 이제 크랙이 가는 이슈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있어서 나스트란을 도입을 해서 효과를 본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입하신 이유는 일단은 전문 CA 인력이 부재했지만 설계자 수준에서 해석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해석 결과를 가지고 바로 그 설계 변경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큰 메리트를 느끼시고 저희 또 솔루션을 도입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공작기계 쪽의 그 스토퍼 부품 같은 경우인데요. 이 부품에 대해서 부품 그 스토퍼의 그런 사이즈를 얼마만큼 해야지 가장 이상적일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인벤터 나스트란을 이용해서 검증을 해서 최적화된 그런 사이즈를 만들어낸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인벤터 나스트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 쪽 CFD에 관련된 내용을 대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토데스크 CFD를 활용한 제품 개발 해석에 대해서 발표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토데스크 CFD는 쉽고 빠르고 되게 전문적인 툴입니다. 프리프로세스와 솔빙, 프로프로세스 등 이제 서드파트 프로그램이 아닌 독립 운영 시스템으로서 인터페이스가 되게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석을 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를 다른 데에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창을 띄워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창을 띄워서 그 결과를 보는 게 아니고 한 창에서 그 준비 단계와 그 다음에 해석 그리고 그 결과를 보는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유체 채정 및 오토 메쉬, 자동 수렴 등 그 자동 사용자의 편의 기능이 그 탑재가 되어 있어서 손쉽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HPC 모듈 기능이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다중 CPU 동시 활용하여 이제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CPU의 사용 코어가 이제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하드웨어에 따라서 속도를 더욱더 올릴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 오퍼레이팅 교육 같은 경우 2일로 진행이 되는데 이 2일로 자사의 제품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을 하시다 보면 다양한 환경에서 해석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여러 개의 해석을 동시에 할 수는 없고 하나가 끝나면 다음 해석을 하고 그 다음 해석이 끝나면 그 다음 해석을 해야 되는 등 이제는 유저가 그때그때 이제 클릭을 해서 그 해석을 시작하는 시점을 이제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오토데스크 CFD 같은 경우는 솔버 매니저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환경을 다 구축해 놓고 솔버를 누르시게 되면 첫 번째 해석이 끝난 후에 자동으로 두 번째 해석이 진행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환경을 다 구축하신 후에 퇴근하시면서 솔버를 누르고 다음날 출근하시면 다 해석이 되어 있는 등 이제 결과를 이렇게 받아볼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돌린 여러 가지 데이터는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저희 오토데스크 CFD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로 일괄적으로 그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 유동 해석이 필요한 모든 업종에 대해서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모션, 프리 서페이스 등 하이엔드 시뮬레이션 기능 또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개발 솔버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매년 최신의 제품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오토데스크 CFD 사용하는 예를 보여드리면 우선 오토데스크 CFD는 3D 원본 데이터를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모델링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물성치가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물성치 설정과 경계 조건 설정은 단순하게 클릭만으로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여기 저장되어 있지 않은 물성치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직접적으로 설계를 하고 저장을 해서 사용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메쉬 부분에서는 그 오토 메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메쉬가 자동으로 설정이 되고 그걸로 바로 해석을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석 같은 경우는 자동 수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손쉽게 그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토데스크 CFD의 가장 큰 관점은 해석 중간중간에 그 해석 계산 중간중간의 값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다 된 후에 그 해석이 잘 된 건지 해석의 방향성이 잘 설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해석이 끝나고 확인을 하시는 게 아니고 해석이 되고 있는 중간중간에 직접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해석에 대해서 그 시간 로스에 대해서 많이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오토데스크 CFD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그 오토데스크 CFD가 이제 실행되는 순서에 대한 영상이고요. 우선은 원본 3D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본 3D 데이터를 불러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설계품을 불러오시고요. 그 다음에 CFD가 저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장 이름을 여기에 이제 적고 작성을 눌러서 파일을 생성해 주십니다. 이제 CFD가 이제는 모양을 불러오게 되면은 화면에 뜨게 되고요. 이 화면에 불러오면서 이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떤 데이터인지는 아래 창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형상을 불러왔으면 제일 먼저 재료의 물성치를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저희 3D 원본 데이터를 선택하신 후에 편집을 눌러서 재료가 유체인지 솔리드인지 설정하신 다음에 기본적으로 물성치 설정이 되어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공기를 선택해 주시면 제가 선택한 파트에 공기의 물성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계 조건을 집어넣으셔야 되는데요. 경계 조건 같은 경우 지금 해석의 경우 자동차가 130km/h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에 공기층이 130km/h로 움직인다라는 가정을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면에
130km/h에 대한 경계 조건을 집어넣고 있고요. 공기가 그 자동차를 통해서 왼쪽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왼쪽에는 대기압 조건인 0파스칼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압력을 집어넣게 되면 입력과 압력이 다 설정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이 이제는 메쉬 크기 조정입니다. 메쉬를 설정하셔서 그 격자를 짜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자동 크기 조정을 눌러서 바로 이제 수행이 가능하십니다. 이제는 준비 작업은 다 끝났고 이제 해석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해석 같은 경우 해석 탭에 들어가서 해석에서 이제는 몇 번 계산할지를 설정하신 후에 해석을 누르면 해석이 진행이 됩니다. 해석이 시작이 되면 메쉬와 그 다음에 이제는 경계 조건이 들어가게 되는 걸 아래 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해석이 그 계산이 되고 있는 중간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계산 중간에도 결과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기층이 어디에 바람이 속도가 빠르고 어디가 느린지를 계산 중간중간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는 좀 더 디테일하게 보일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는 이제는 오토데스크 CFD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그 해석 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 해석, 그 오토데스크 CFD는 측류와 난류 등 유동 해석에 대한 해석 전반적인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도와 대류 등 열 전달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인 해석 기능들 말고도 고급 기능으로는 뭐 압축성 유동이라든지 과도 해석, 태양열 복사 해석, 그 다음에 모션 기능 등 전문적인 해석 툴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런 전문적인 해석이 가능한 몇 가지 고급 해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고급 해석은 이제 스칼라 기능입니다. 스칼라 기능은 두 가지 물상체의 기체 또는 액체에 대한 해석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상 이 유체에 대한 해석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화면은 그 공기층이 꽉 차 있는 탱크에 그 질소가스가 들어오는 해석입니다. 해석이 그 질소가스가 들어오면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색상이 변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오토데스크 CFD에는 그 기본 뷰어가 이제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 뷰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과만, 영상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영상을 확대하고 축소하고 로테이션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대를 하기 전에는 안 보이던 노즐들이 확대를 함으로써 그 노즐들이 있고 그 노즐이 몇 개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 로테이션을 통해서 얼마나 두께가 되는지까지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영상은 두 개의 액체에 대한 해석이고요. 아래에 있는 액체와 위에 있는 액체가 아래에 있는 교반으로 인해서 섞이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두 가지의 이제는 물성치를 갖고 있는 유체 혹은 기체가 섞이는 기능을 볼 수 있는 게 스칼라 기능이고요. 다음으로는 프리서페이스 기능입니다. 프리서페이스 기능은 액체의 흐름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을 기능이고요. 이 위쪽에 보이는 해석 같은 경우 그 시티로, 도시로 해일이 들어오는, 해일이 생겼을 때 그 시트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해석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그 건물들을 덮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아래는 이제는 댐이 있고요. 그 댐을 물이 범람하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위에 보시면 탱크로리 해석이 되겠는데요. 탱크로리가 급정거를 하였을 때 그 탱크 안에 있는 액체가 앞으로 쏠린 다음에 다시 이 평준화가 되는 해석이 되겠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원통에 담겨 있는 그 액체가 그 막대기를 잡고 돌렸을 때 그 유체가 어떻게 거동이 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모션 기능이고요. 이 모션 기능이라는 건 솔리드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 유동장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보시면 실링팬입니다. 이 실링팬은 건물 안에 상하의 온도가 불균형된 것을 이제 맞춰주기 위해서 달려 있는 거고요. 이 실링팬이 돌아가면서 이 주위에 유동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제품이 그 프로세스를 지나가면서 열 전달을 받게 되고 그 열 전달이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 그 열 전달된 양이 얼만큼인지를 확인해 보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영상 같은 경우 그 파이프 안에 이제 유동이 생기는데 그 유동으로 인해서 유동력이 발생하고 그 유동력으로 스프링이 얼마나 압축이 되고 이완이 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되겠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펌프 안에 있는 블레이드가 돌아가면서 이 주위에 유동이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사진 같은 경우 기어박스 안에 오일이 차 있고 그 기어박스 안에 기어가 돌았을 때 그 오일들의 유동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되겠고요. 그 오른쪽은 배관 안에 있는 프로펠러가 돌았을 때 그 공기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그 기본 해석과 그 고급 해석 기능 등을 이용해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케이스 스터디와 그리고 그 최적화했던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케이스 스터디를 했던 사례이고요. 배기가스가 이제는 확산되는 해석입니다. 맨 처음에 베이스라인 디자인을 보시면 최고 온도는 458도에 대한 그 배기가스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확산이 되면서 공고로 분포가 돼야 되는데 가운데에 뭉쳐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그 중간중간에 굴곡을 만들어서 얘가 그 안정화가 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첫 번째 디자인이고요. 이랬을 때 첫 번째 디자인과 두 번째 디자인의 차이는 이 배기구, 상부에 있는 게 배기구인데 배기구의 그 색깔이 균일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확산이 잘 되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 배기관을 더 줄였을 때 온도가 얼마큼 떨어지는지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그 최적화에 대한 예시인데요. 이 지금 보여드리는 모델은 모뎀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우징 안에 큰 그 히트싱크가 들어있고 이 온도가 얼마큼 낮춰지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최고 온도는 62.8도로 기본 모델은 62.8도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컨셉 디자인을 진행을 해서 하우징의 크기를 조절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팬을 하나로 추가로 진행을 했을 때 온도는 51.2도로 기존 모델 대비 약 18%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컨셉 디자인을 가지고 저희 오토데스크 CFD로 해석을 하고 그 유선을 이제는 분석한 결과 새로운 하우징을 만들고 그 팬을 가운데로 옮기고 히트싱크를 빼고에 대한 최적화를 진행한 결과 약 44도, 그 최고 온도는 44도에 대한 온도를 갖게 되었고요. 이거는 기본 모델에서 컨셉 디자인이 18% 떨어진 것보다 약 12% 더 떨어진 약 30%에 대한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분야의 사용 인정이 가능하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오토데스크 CFD는 전 산업 분야에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분야는 일렉트로닉입니다. 전자장비 중에 뭐 전화기라든지, 뭐 현재는 많이 사용을 안 하시지만 이제는 뭐 MP3라든지, 뭐 전화기 그냥 집에서 쓰는 전화기라든지 아니면 팩스밀러, 아니면 뭐 그래픽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열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 열 해석이 열만 나는 게 아닌 유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그 냉각이 되는지까지 볼 수 있는 해석을 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반도체 분야인데요. 반도체 분야에서도 그 열이 나는 CPU에서 열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열이 이제 어떻게 냉각이 되는지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 이제 CFD를 도입하고요. 그리고 LED 분야에서는 그 LED가 켜졌을 때 그 LED 본체에서 나오는 열이 어떻게 확산이 되고 어떻게 냉각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해석을 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방위산업이고요. 방위산업 중에서도 물 안에서 잠수함이라든지 아니면 어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진행을 해갈 때 그 저항력이 얼마나 되는지 어느 부분에 응력이 많이 뭉치는지에 대한 해석을 보여드린 사례가 되겠고요. 다음은 항공 분야입니다. 항공 분야에서는 그 공기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CFD를 많이 도입을 하시는데요. 비행기가 날아오를 때 혹은 내려올 때 그 항공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전투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탑승자가 탑승을 하게 되면 그 공기 압력에 대한 이제 부분을 조종사가 받게 되는데 이 조종사가 쓰고 있는 헬멧에 의해서
그 공기의 흐름이 더 자연스럽고 더 잘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한 부분이 이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형을 바꾸면서 압력이 낮아지고 유동선이 어떻게 생기는지 확인해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푸드 시스템입니다. 믹서기 안에 있는 이제 모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오븐이 어떻게 열이 확산이 되는지에 대해서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쇼케이스에 대해서 쇼케이스 안에 있는 그 물체가 어떻게 그 온도가 낮아지는지, 그리고 균일한 온도 분포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 CFD를 도입하십니다. 다음은 오토모티브인데요. 그 자동차 분야에서도 이제는 CFD를 많이 도입하십니다. 자동차는 공기 중에 달리는 거기 때문에 공기에 대한 저항력, 그리고 공기에 대한 유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리어 스포일러가 어떻게 이제는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보시고요. 그리고 자동차에 유일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사이드 미러인데요. 이 사이드 미러가 그 자동차 모양에 따라서 얼마나 압력을 받는지, 그리고 그 압력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실린더 블럭 내에 있는 그 워터 자켓이 어떻게 작동이 되고 어떻게 냉각이 되는지에 대해서 해석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브레이크에도 이제 그 공기 냉각이 어떻게 되는지, 그 온도가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그 건축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ACH라고 해서 그 에어 체인지 포 아워라고 해서 그 환기가 몇 시간 만에 한 번씩 되는지, 그리고 그 제가 이제 건물 안에 들어갔을 때 건물의 그 쾌적성, 혹은 그 유해가스가 발생했을 때 그 유해가스를 얼마 만에 내뿜을 수 있는지,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그 안에 있는 그 연기를 얼마나 빨리 바깥으로 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그 공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CFD를 도입해서 많이 해석을 하시고 많이 적용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오토데스크 CFD에서는 이제는 발표를 마치고요. 이제 FSI 해석을 마저 이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FSI 워크플로우, 사실은 그 유체 구조 연성 해석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얘는 유체 해석의 결과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구조 해석까지 연계해서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앞서 설명드린 CFD와 그다음에 인벤터 나스트라는 통해 가지고 이 FSI를 어떻게 워크플로우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사례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선박, 그죠? 그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에 특정 장비를 싸고 있는 그 하우징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바다가 뭐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파도가 심할 경우에는 뭐 몇십 미터 이상 파도가 치죠. 근데 이런 파도가 실제로 치면서 그 선박에 있는 이런 하우징을 강타했을 때 얘가 어떠한 얼마만큼 두께를 가져야 버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 쪽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활용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도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먼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 CFD에서 이 부분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경계 조건을 저렇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파도가 떨어져서 하우징 커버에 닿아서 마지막 사진 보시면 나중에 다시 비산하는 그런 부분까지를 CFD 쪽에서 해석 결과를 만들어 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실제로 해석한 결과를 보면 그 파도가 떨어지면서 하우징에 그 접촉하는 그 시간에 가장 큰 압력을 받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다시 인벤터 나스트런을 가져와서 실제로 하우징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시뮬레이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워크플로우는 사실은 제가 사진을 여러 개 붙였지만 되게 심플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CFD에서 모델 열기를 하고요. CFD에서 모델 연 다음에 아까 보셨죠? 그 자동차 풍동 실험 비슷하게 하듯이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경계 조건이랑 구속 조건을 정의를 하고 그냥 시뮬레이션 돌리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결과를 저장을 하게 되면 그 저장된 결과를 인벤터 나스트런에서 바로 불러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이런 것들을 다시 변환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 없고요. 그냥 FSI에서는, 그러니까 오토데스크 워크플로우에서는 CFD로 저장된 결과를
인벤터 나스트란에서 바로 하중으로 불러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벤터 나스트란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델을 열고 경계 구속 조건을 줄 때 하중에 대한 조건을 CFD 결과를 가져와서 하중 조건을 주고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에서 결과를 확인하는 이런 워크플로우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델, 아까 해석할 모델이죠. 모델에 쟤는 실제로 파도를 형상화한 그런 볼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도가 어떻게 이동할 파도 구성에 대한 부분도 저렇게 정의를 하고요. 저거는 실제로 하우징이죠. 하우징 제품에 대한 그 재질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정의가 완성이 되고 나면 메쉬 조정을 하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래서 메쉬 같은 경우에도 기본 메쉬 조건을 한다든가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으면 메쉬를 조금 더 잘게 쪼개서 메쉬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메쉬 조정이 완료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실제로 해석할 부분, 나는 2초까지 0초에서 2초까지 물이 떨어지는 거를 해석을 하겠다. 그래서 결과를 시뮬레이션 돌리시게 되면 결과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해석 결과는 실제로 애니메이션 형태로 보실 수도 있어요. 보다 더 사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이 저걸 떨어지면서, 그죠?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떨어지면서 하우징의 커버를 때리고 그 이후에 쫙 비산되는 그런 부분까지 CFD에서 해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각 위치에 대한 그 압력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결과값을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가장 그 압력을 많이 받는 부분이 한 1.6에서 1.7초 정도 사이죠. 그 사이에 가장 많은 압력을 받을 거고 저거는 실제로 파도가 때리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인벤터 나스트란에서도 저 모델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석에 불필요한 저 파도의 경계 조건에 대한 부분들은 다 해석 제외를 시키고요. 실제로 해석을 할 하우징 커버에 대해서만 조립 조건은 구속 조건을 줍니다. 그래서 메쉬를 만들고 쟤는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바닥 고정 구속 조건을 주게 되고요. 하중에서 보시면 저렇게 출력해서 갖고 오게가 있어요. 그래서 CFD 해석 결과를 바로 클릭하게 되면 아까 만들어진 해석 결과가 저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가장 하중이 많이 받는 그 시점이 있었죠. 그 데이터들을 불러들여 옵니다. 그 불러들여 와서 저 하중을 압력으로 정의를 해주시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저 하우징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인벤터 나스트란 아까 제가 속도가 빠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건 제가 화면 1.5배속으로 돌린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저렇게 결과가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인벤터 나스트란이 이렇게 결과를 빨리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통해 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스트레스, 본 미제스 능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래픽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이후에 뭐 변이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도에 의해 그 발생하는 그 하우징의 그런 그 변이량과 응력을 보면 실제로 이게 두께가 한 3T 정도 되거든요. 3T 정도 되는 건데 실제로 최대 변이량은 27m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최대 그 응력은 약 147MPa 정도 나타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구조적인 부분, 그 다음에 압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말씀드렸지만 열에 의한 변형 같은 경우에도 CFD와 연성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FSI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EGR 밸브라고 해서 얼마 전에 자동차 쪽 그 회사 쪽에서 큰 이슈가 됐던 그런 부품인데 EGR 부품에 대해서 아까 보셨던 CFD에서 열 응력을 해석을 하고요. 그 결과값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 가져와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하중에 대한 부분을 그 온도를 설정을 하고 그 온도에 의한 열 변형을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 저렇게 그 입구단에서 가장 큰 그 열 응력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그 유체 구조 연성 해석에 대한 부분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약 한 5분 정도 설문에 참여하실 시간을 가진 이후에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질문을 좀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된 내용 중에서 좀 많이 올리신 거거나 아니면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한 3개 정도 추려서 설문 참여한 이후에 한 5분 후에 저희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문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설문 다 참여해 주셨죠? 저희 설문 참여하시면 선물이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설문 많이 참여해 주셨길 바라고요. 몇 개 질문들을 좀 올리신 게 있어서 그 중에서 좀 많이 나온 거라든가 좀 중요한 거로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매뉴얼 얘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매뉴얼 요청을 하셨다는 건 그래도 좀 잘 들으시고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 같고요. 그 매뉴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온라인 F 파일로 그 다양한 그 예제하고 동영상이랑 따라하기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톨해서 설치를 하시게 되면 뭐 트라이얼 버전을 이렇게 설치하시게 되면 거기 온라인 F 파일이 있고요. 저희가 그 아까 그 채팅창에도 그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볼 수 있는 사이트를 저희가 링크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서 매뉴얼 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또 물어보신 게 타사 해석 툴과 비교해서 특별한 장점이 어떤 게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요게 그 나스트란만 물어보신 건지 CFD만 물어보신 건지 아니면 FSI로 물어보신 건지가 좀 명확하지 않아서 세 개를 다 잠깐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인벤터 나스트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그 설계자형 해석 툴이라고 보통 지금 포지셔닝을 제품을 하고 있는데, 솔루션을 포지셔닝 하고 있는데,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인벤터와 그 동일한 UI고요. 이 메시 데이터를, 메시라든가 구속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원본 데이터가 바뀌더라도 별도로 뭐 예를 들어서 변환해서 메시 다시 나누고 구속 조건 다시 주고 이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버튼 하나로 실제로 제품 수정하는 모드로 바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해석 모드로 바로 넘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버튼 하나만 누르게 되면 경계 조건이라든가 메시라든가 이런 것들 별도로 작업 안 하셔도 다시 업데이트가 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검증에 대한 시간을 되게 획기적으로 줄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SI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아까도 제가 설명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른 해석 툴하고 만약에 그 데이터를 교환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아까처럼 저희가 CFD 해석 결과를 바로 클릭해서 거기에 필요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그 프로세스를 보셨을 거예요. 근데 다른 툴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되게 번거롭습니다. 예를 들어 변환하고 가져오고 변환하고 가져오고 이런 작업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불편한 시간을 많이 소비하실 수가 있는데, FSI, 그 오토데스크의 FSI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거의 뭐 그냥 바로 불러와서 필요한 하중 딱 클릭, 요것만으로도 필요한 경계 조건을 주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FD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 해석이라는 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 그 대리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그 시나리오라는 거는 그 해석을 했을 때 경계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물성치라든지 이런 게 설정이 들어간 걸 시나리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시나리오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해석을 했을 때는 그 시나리오 하나당 원래 한 번씩 솔버를 누르고 그 솔버로 계산이 되면 계산이 끝나야 다음 계산이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저가 그 해석이 끝날 때마다 와서 솔버를 눌러주고 솔버를 눌러주고 계속 이제 클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 오토데스크 CFD 같은 경우는 솔버 매니저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시나리오 1번, 2번, 3번, 4번 뭐 몇 번까지도 이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한 번에 동시에 설정을 해서 솔버를 누르시게 되면 첫 번째 해석이 끝난 다음에 자동으로 두 번째 해석으로 넘어가는 이런 자동 편의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토데스크 CFD가 다른 툴과 이제 비교했을 때 좀 더 좋은 점은 그 해석이 다 끝난 다음에 결과를 받아보는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기능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 해석 결과가 나와야 그 결과 물로 이제 저희가 결과를 확인하는 건데, 오토데스크는 중간중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되게 편의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그리고 하나 또 아까 제가 그 깜빡하고 말씀 안 드렸는데요. 저희 그 오토데스크 FSI 관련돼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아까 그 CFD 해석 결과가 보시면 압력이라든가 온도로 나눠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벤터 나스트란에서 두 개를 같이 들어와서 하중 조건으로 주고도 시뮬레이션 하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예, 뭐 추가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 세미나 이후에 다시 저희가 답글을 달아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 오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 최근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캠페인에 좀 적극 동참하셔서 그 안전하게 그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 세미나 또 있는 거 아시죠? 다음 주에 세미나도 꼭 참석해 주시고요. 오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